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게 대량거래 있죠? 처음 트인 대량거래. 10월 12일이나 10월 13일 또는 뭐 10월 14일. 그럼 10월 12, 13, 14. 그리고 한 달 뒤를 보면 11월 12, 13, 14. 11월 12, 13, 14. 예, 얘기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저점이 된 자리가 여기겠죠, 그죠? 예, 여기로부터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에 저점이 온다. 이렇게 된 건데, 이 내용이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기다려라.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내용에, 챕터 7-4에 보면 30일 기다려라는 얘기 있거든요. 주식 바로보기 1권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신용이나 미수를 좀 많이 쓰죠. 그래서 미수를 쓰게 되면 3일 들고 있다가 4일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개미들의 반대 매매를 받아서 가는 방법이 3박 4일 매매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 그거 말고도 30일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어가 보면 보통 코스닥의 경우에는 CD군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종목이 마우스를 올려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용융자 D군이라고 있죠. 신용융자 D군이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C 아니면 D군이거든요. 그래서 CD군은 신용을 3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뭐 코스피나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AB군은 보통 90일이 되지만 CD군은 30일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쓸 수 있는 날짜가 30일 동안 쓸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빌려 쓰는데 30일 뒤에는 의무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30일이 매매 일자로 30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날짜 기준으로 이자를 내잖아요. 한 달, 뭐 한 달 이렇게. 그런 것처럼 30일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부족해서 신용 매수를 했다 치면 그 신용 매수는 30일 뒤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 거죠. 빌려 쓰기로 한 30일이 지났으니까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딱딱하게 얘기해보면 30일 후에 다음날 시가에 반대 매매가 나간다.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남성을 한번 볼게요. 남성을 보면 앞쪽에 이제 그 대량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 대량 거래가 여기 있죠. 대량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가로선을 한번 긋겠습니다. 여기하고 포인트는 여기. 자, 상한가 다음날 여기 올라오니까 이 대량 거래 당연히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우리 회원분들이나 지인분들 물어보면 여기를 일단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4,420원에 매도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은 제가 직접 이렇게 오달 준 건 아니고 대충 내일은 상한가 간 날에 내일은 대충 파세요, 높은 데 올라 파세요 해서 이제 그 자리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팔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000원이나 3,250원으로 후퇴를 하시고, 3,000원이나 3,250원, 3,000원이나 예, 3,250원 요게 후퇴를 하시고 거기에서 일단 공격자를 다시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10월 13, 14 이후에 악재 뉴스가 있었거든요. 최대 주주가 이제 50만 주를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주가 팔아버렸으면 이 재료를 이용해서 악재잖아요. 악재니까 좀 오랫동안 매집하고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해서 3,000원, 3,250원은 사지 마시고 한 달 뒤에 10월 10, 뭐 10월 13, 이게 14일이니까 10월 14, 15 이 정도에 사세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3, 14, 16일에 그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달 뒤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 자리가 시세를 한 번 더 분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악재 뉴스 때문에 바닥에서 제법 오래 머물다가 갈 줄 알고 이 점에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악재 매물이 없었다고 치면 대량 거래로부터 30일을 기다리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공격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무슨 노력이 있었던 자리겠죠. 여기 그죠? 여기겠죠?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노력하는 흔적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겠죠? 자, 그게 없었다면, 대주주가 팔았다는 게 없었다면 이 자리에 매수를 해서, 그리고
이날 상한가 갔을 때 또 팔아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 한 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판단하고 파세요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뭐 팔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날은 워낙에 뭐 대량배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다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수그러 들었죠. 그게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한 달 뒤의 자리가 공격 자리가 된다, 뭐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 매매를 기다린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대 매매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차트 보이는 것 중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법한 날짜는 언제겠습니까? 이 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날짜는 대량거래 있는 날에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뭐 여기처럼 36만 주 있는 거하고 여기 5천만 주, 그 다음에 뭐 3,900만 주 있는 걸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많은 거래량 속에 많은 개미들이 신용이나 미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뒤에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중간에 이런 변칙적인 행태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요렇게 해서 한 달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링화테크도 한번 볼게요. 링화테크도 이제 뭐 제가 기술적으로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날 이후에 이제 눌러주면 사야죠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던 차트인데, 이것도 보시면 대량 거래로부터 원하는 위치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길 바랐겠죠.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9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17일 11월 17일 10월 17일이죠, 그죠? 10월 17일 여기 전 여기네, 여기입니다. 여기 전입니다. 그러면 한 달 기다렸으면 여기가 공격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공격했다면 또다시 여기에 뭐 매도하든지 홀딩하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을 제가 늘 뭐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카페 교육회원으로 계신 나라 보자꾸나님이 오늘 매매 일지를 올려주셨는데, 예, 어찌어찌 해서, 자, 매매 일지 한번 볼게요. 어찌어찌 해서, 뭐, 이 뒤에는 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뭐 다른, 뭐, 여기에서 언급하긴 그러고, 자, 분할 매수. 그리고 하락했는데 한 달 안 됐으니까 매도. 그리고 하락하면 다시, 여기가 이제 한 달 딱 되는 자리 맞죠? 예, 그림으로 보시면 딱 한 달 되는 자리 맞죠? 거기에서 추가 매수한 것이고, 추가 매수한 것을 오늘 매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일지를 보시면 날짜들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수익을 따뜻하게 챙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매매하는 것하고 모르고 매매하는 것하고는 뭐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 카페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이론이 주식 바라보기 1권에 챕터 7에 4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마음 편안한 매매가 될 수 있고, 또 팔아야 될 때가 있고 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력이라는 존재들은 개인 투자자의 돈을 뺏어 먹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한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고, 또는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돈에 대한 사람의 습성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한테 용돈을 무진장 잘 주는 사람은 내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꾸 돈 빌려달라 하는 사람은 싫은 것처럼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돈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또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또 눌러진 자리에 또 기다린다 치면 또 손실도, 만약 손실 난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달 뒤에 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력의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세력도 뭐 주가를 밀어 올리고 싶은데 자금이 준비 안 됐다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꼭 한 달 되면 움직여라라는 법칙도 없어요. 개념적으로 반대매매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는 절대적인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승률을 조금 높이는 데 필요한 이론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